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허락된다 라는 책이에요. 바바라 버거님과 팀 레이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은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실천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는 실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들. 정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두 가지를 소개를 하세요. 집중의 도구와 조사의 도구라는 말로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은 집중의 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끄덕임을 하실 거예요. 집중의 도구, 우리가 그런 마음의 집중, 그런 생각에 집중,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11가지가 나오는데요. 집중의 도구로 사용하는 11가지 그런 실천편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와 명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명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왜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집중의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라는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왜 감사라는 생각이 최고의 생각일까? 삶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의 도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라예요.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라.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울적하면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이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라. 종이 위에 내가 감사한 것들이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가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간략하게 쓰면 돼요. 나는 살아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내 침대는 편안하다. 이러한 것도 감사한 거라는 거죠.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쓰면 그런 좋은 에너지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저녁에 쓰면 그런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감사한 일이 있었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 그러한 생각들로 좋은 그런 마음속에 좋은 에너지들이 그런 감사한 일들 인해서 좋은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숙면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그런 감사한 목록들을 적는 거예요. 뭐 3가지를 적어도 좋고 시간이 없으면 3가지, 조금 여유 있으면 5가지, 아니면 뭐 10가지를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틈나는 대로 적으셔도 좋고 그러한 그런 감사의 목록을 적는 것을 아주 습관화듯이 되면 정말 좋아요. 뭐 노트에 적어도 좋고요. 핸드폰에 메모란 있잖아요. 거기다 적으셔도 되고 뭐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핑계이거든요. 변명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고 한번 이 목록은 그 감사일기 목록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력한
질문 5가지가 나와요. 그 강력한 질문 5가지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요.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세 번째,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네 번째, 현재 상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내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적어 놓고요. 매일매일 나에게 이분은 아침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아침이 아니어도 내가 조금 내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약간 휴식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출근 시간에나 아니면 점심 먹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이렇게 대답을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5가지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 삶에서 자랑스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세 번째,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네 번째, 현재 상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내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좋은 영상을, 즐거운 책방 좋은 영상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집중의 도구 세 번째, 기댈 곳을 찾아라. 이 방법은요, 이분이 작가님이 개발하신 게 아니고요. 바이런 케이티라는 분한테 배운 방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댈 곳 찾기라고 이분은 부르셨는데 기댈 곳을 찾는 것도 긴장을 풀고 활력을 회복하며 세상을 편안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편안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내 몸을 시작으로 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내 손과 그리고 열심히 걸어 다니고 열심히 일하냐고 바빴던 힘들었던 내 다리에게도 감사하고 내 몸에 건강하게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바깥에 활동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몸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시야를 내 몸을 시작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거 의자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방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깥에 뭐 나무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꽃들이 예쁜 꽃들이 있으면 꽃에도 감사하고 밖에 일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뭐 경찰관이 있으면 교통 그런 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병원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감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내 시야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확장해 가면서 그런 감사한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의 도구 네 번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할 때 요즘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 먹는 분들도 있지만 사 먹게 되면 그것을 만든 분들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 열어서 음식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거긴 하지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식품이 요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그 재료
만든 재료를 키우고 농사 짓고 한 그런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뭐 달걀을 후라이로 먹었으면 달걀을 양계 농가를 하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내가 뭐 밥을 먹었으면 그 쌀 농사를 하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몸을 하게 해주는, 내 허기를 채우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가공하고 요리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은 우리나라만 아니고 글로벌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자연과 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명상이 왜 좋은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왜 지금에 충실해야 할까?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당신의 본질인 행복이 숨을 쉬는 유일한 공간이 지금 이곳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지금이며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다. 유일한 공간, 행복이 숨을 쉬는 유일한 공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지금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거죠.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기 위한 것이다. 명상은 여기에 있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있는 것이다. 명상은 차분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도구로 5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호흡에 집중하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호흡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잡념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나 아니면 상상, 뭐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온전히 호흡에만 집중을 해보면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명상을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경험해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는, 명상의 좋은 점은 경험을 하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아, 이래서 명상이 좋은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아니면 1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명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서홈 만트라에 집중하라 라고 해서 서홈 만트라라는 그런 명상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는데, 여기서는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요. 호흡을 할 때 코로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흠이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서홈 만트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집중의 도구 7번째, 관찰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관찰에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의 생각과
그런 경험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1분이나 2분 정도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 내 몸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내 몸에서 호흡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내 몸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 그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뭐 방의 주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내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집중해두고 8번째는요. 어떤 것에도 간섭하지 말아예요. 어떤 것에도 간섭하지 마라. 나는 이 순간에 저항하지 않겠다 라고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다. 그 순간, 즉 현재의 순간에 나는 어떤 것에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다.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 라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한없이 행복해진다. 여기서 작가님이 이 방법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명상을 할 때, 그럴 때, 뭐 어떤 뭐 불안한 고민 아니면 걱정, 뭐 화나는 거,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뭐 잡다한 것들,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저항하지 않겠다고,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낮에 어떤 뭐 직원하고 동료하고 조금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에도 간섭하죠. 그 사람이 화를 내건 짜증을 내건 잔소리를 해대건 간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묵상이라는 것이 약간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명상적 성찰이라고 해요. 묵상에 대해서 명상적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깊은 사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사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그런 사색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종교를 믿는다면 그런 종교에 대한 그런 책 있죠. 그런 거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뭐 기독교면 성경책을 읽고, 불교면 법문을 읽고, 그런 식으로 그러한 책들을 읽고, 아니면 내 자신한테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좋고요. 그런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내면의 힘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런 나의 행복감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짧게는 1, 2분으로도 충분하고요. 길게 해봤자 2, 30분인데 내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30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들로 명상을 하셔도 좋고요. 감사일기를 쓰셔도 좋고, 묵상을 하셔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면, 실천해 보시고 행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에 옮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